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여성의 갱년기, 특히나 폐경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죠. 폐경이란 말은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네. 완경이란 말을 쓰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요즘은 그렇죠. 네. 그런데 완경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또다시 그날이 찾아왔을 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네. 회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병의 징조인 건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남대학교 산부인과의 이대형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산부인과가 여성을 위한 전문과지만은 큰 문제가 없으면 잘 안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최근에는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기존의 환자분들이 이 산부인과 오시는 걸 상당히 부끄러워하시고 네. 꼭 아기를 가지거나 출산을 할 때만 가는 병원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들 찾아보시기 때문에 결혼 안 한 미혼 여성분이라든지 나이가 드신 어른분들도 본인 몸에 이상을 가지실 경우에 혹시 내가 산부인과적으로 종양이 생기지 않았나,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 월경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고 계십니다. 네. 어쩌면 여자들은 정말 자주 찾아야 될 기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산부인과의 문턱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그 문턱을 낮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2013년이었죠. 그 중국 여배우 숭원페이가 자궁암 때문에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20대에도 이런 자궁암에 걸릴 수가 있구나. 전 세계가 놀랐었습니다. 네, 식생활 변화도 자궁암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뿐인 소중한 자궁, 그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선택, 자궁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자궁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런가요? 그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자궁에 발생하는 암들 중에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자궁 내막암과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성 암종이라고 해서 린치 신드롬, 그다음에 이 DNA 손상을 고쳐주는 그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동반이 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의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들 중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도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자궁 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남성도 감염이 된다.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되는군요. 네. 그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고 계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거의 종류가 200여 가지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전염 방법은 대부분 성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처럼 특별한 암이나 병변을 일으키는 확률이 떨어지고 자연 치유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보다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궁암과 체중은 관계가 없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자궁암과 체중은 관계가 있습니다. X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자궁암 중에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과체중, 비만인 경우에 일반 체중인 환자분들에 비해서 발병 빈도가 작게는 3.8배, 많게는 10배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이런 체중 관리만 하는 것만으로 해서 이 자궁 내막암의 발병 빈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와 함께 자궁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간단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자궁암 하면 우리가 자궁에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암이 생기는 부위와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암은 자궁의 내부 어떤 곳을 주로 공격하는 겁니까? 네, 저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막상 진료를 볼 때 보면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 자궁이라 하면 이 생식기 전체를 다들 그냥 통칭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외부에서 통하는 질을 통해서 자궁 입구,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자궁 경부가 있고요. 이 자궁 경부 위쪽이 자궁 체부라 그래서 자궁 몸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양쪽으로 나팔관이 나오면서 양쪽 끝에 난소가 달려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궁암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은 이 자궁 입구부터 자궁 몸통까지를 이야기를 해서 자궁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 경험이 있으면은 발병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자궁과 난소도 출산과 같은 이런 호르몬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이 출산 경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궁 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은 추세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 성관계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한 경우일수록 빈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네. 내막암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 경험이 적을수록 오히려 빈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병률이 높아서 그런가요? 자궁암 하면 이 암을 주로 떠올리는데 자궁 경부암, 암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게 발생 원인도 명확한 질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자궁 경부암이 국내에서 검진이 활성화되고 예방 접종이 나오고 하면서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발병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7등 정도로 여성암 중에 7위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 초기의 발견, 조기 발견이 많아진다는 것이지 자궁암의 발생 자체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위를 나타내고 있는 자궁 경부암이긴 하지만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륜암, 자궁 경부암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상피내암, 자궁 경부암이 되기 직전에 아주 초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침륜암은 급속하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상피내암은 또 반대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총수를 합하게 되면 사실은 전체 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상피내암은 두 개 되면 수년 이내에 거의 암으로 발병이 되는 병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게 자궁 경부암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냐 이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 자궁 경부암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200여 가지 되는 바이러스 중에 이 암을 일으키는 10여 가지 바이러스들을 일컫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성관계를 시작한 여성, 성관계 대상이 남성이 여러 명인 경우, 흡연하는 여성, 성병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사실은 이런 분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건전한 성관계를 하시는 것이 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보시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을 일으키는 고 10여 가지의 바이러스를 고위험군 바이러스라고 분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 경부암 환자들에서 이 조직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90% 이상에서 이런 고위험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고위험 바이러스 중에 특히 16번, 18번 이 두 바이러스가 거의 70% 이상의 암의 원인으로 우리가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건전한 성생활, 그다음에 이 16번, 18번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접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이 바이러스가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점막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거의 99%, 100%에서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지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병을 예방하듯이 콘돔을 사용하면 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반반이죠. 이 콘돔으로 덮어져 있는 점막 부분은 예방이 되겠지만 피부 접촉에도
감염이 돼서 피부에도 병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호가 되지 않는 피부나 점막에서는 감염이 되어서 병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보균자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 30대의 젊은 환자들도 이 자궁경부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근데 하지만 30대 하면 요즘 참 출산을 많이 하는 나이가 또 30대잖아요. 이게 자궁경부암이 걸렸을 때 임신이 되는 경우 혹은 임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궁경부암에 걸렸을 경우 이럴 때는 좀 치료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그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자궁경부암이 30대, 20대에서 발병 빈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이 진단이 되고 난 상태에서 임신이 된 상태라면 사실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병의 단계를 검사를 해서 이 임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임신 중에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자궁경부암이 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신이 되기 전에 기초검사로 경부암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혹시 검사를 못하고 임신이 되셨던 분이라도 초기 검사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자궁경부암이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률이 높지만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완치율이 꽤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궁경부암의 진단과 치료 단계에서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자궁경부암의 치료의 효과, 뭐 치료율이 국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이 자궁경부암 진행 단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정상 자궁경부 입구가 저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암이 되면 조직이 괴사가 되는 형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처음에 정상 자궁경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고 정상 병변이 나중에 자궁경부암이 될 때까지는 위에 적혀 있지만 거의 10여 년 이상의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지만 이 자궁경부암의 암에 같은 경우는 경과 진행 속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서 발견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경부암의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정상 자궁경부에 아까 보셨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 감염의 이후에 여러 가지 세포 변형이 일으키게 되고요. 하지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7, 80% 정도는 다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 남아있는 일부분이 진행이 되어서 10여 년 이후에 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만 열심히 하시면 중간에 충분히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부암의 증상은 사실 부인과에서 진료를 볼 때 모든 증상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이 증상이 있으니까 나는 이 병이 의심된다고 오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인 증상을 살펴보시면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세요. 없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까 세포 변형을 일으켜서 조직이 변화가 오다 보니까 생리가 아닌데 비정상적인 출혈이 된다거나 아니면 성교 후에 출혈이 되거나 아니면 분비물이 출혈과 섞이면서 뭔가 핑크색의 분비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초기의 증상이고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주변 조직으로 암이 번지게 되면서 배뇨 후에 출혈이 있거나 혹은 배뇨 자체가 곤란해지는 경우 아주 심한 말기로 들게 되면은 이 괴사가 된 조직이 섞이면서 악취가 동반이 되는 질분비물과 출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암과 같이 마지막에는 체중 감소도 생기게 되고 통증도 심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의 진단은 그 산부인과에 있는 생식기들이 대부분 골반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다행히 자궁경부는 질로 통해서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교적 쉽게 검진을 하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포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 결과에서 세포 이상이 보인다. 그러면 이런 확대경 촬영을 통해서 의심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경부암인지 아닌지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암이 확진이 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우리 몸의 기관의 암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몇 기냐, 1기냐, 2기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경부암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1기는 그냥 경부에만 있는 암, 2기는 경부를 벗어나서 경부 주변으로 번진 암, 3기는 그게 골반 벽까지 번진 암, 4기는 아주 멀리까지 번진 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기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MRI나 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수술을 할 건지 다른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암이 확진이 되게 되면 가장 초기 단계 아니면 상피내암 단계에서는 이렇게 자궁 경부의 일부만 도려내는 뭐 수술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일부만 도려내는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완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기 발견,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한 암이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자궁과 난소와 그다음에 질 일부까지도 제거를 해야 되는 아주 큰 수술을 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수술 이후에도 이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결과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자궁경부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 조기 발견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 국가에서 하는 건 70세 이하는 아니죠. 만 2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아마 자궁경부암 검사하라고 집으로 날아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국가암 검진은 2016년부터 개정이 된 20세 이상 2년마다 검진을 하라고 되는 것이고요. 저희 산부인과 의사 입장으로서는 좀 더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2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마다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상이 된다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되겠죠. 저희 부인종양학회에서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 공고안도 내드리고 일반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료 보실 때 질문하신 것들 좀 뽑아봤는데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그러면 언제 맞을 거냐? 몇 살 때 맞으면 가장 좋냐? 그래서 가장 좋기는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접종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어릴 때 맞는 게 가장 좋고 네. 그 적정 연령으로 말씀드리는 게 9세에서 26세. 9세요? 예.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네. 맞나요? 9세에서 26세고 사실 요건 나라마다 조금의 성관계를 언제 시작하냐는 나라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9세에서 26세를 잡고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접종 연령은 15세에서 17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그렇군요. 번만 맞으면 됩니까? 아니요, 3번을 맞으셔야 네. 되고 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 그럼 9세에서 26세 맞았는데 나는 대부분 26세가 넘어갔잖아요. 그럼 나는 맞으면 안 되나?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중년 여성에서는 효과가 있나요? 일단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맞았을 때처럼의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45세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셔서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요즘은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해준다고 하던데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접종 프로그램 안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경우에는 만 12세에만 국한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꼭 3번을 맞아야 되냐? 15세 이전에는 2번만 맞아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만 12세 때는 2회 접종을 국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대답하기가 제일 힘든 질문인데요. 네. 지금 국내에서 시판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을 맞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참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경부암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나오는 3가지 접종 다 큰 차이를 보이고 그러니까 예방 효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을 맞으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한 중고등학생 따님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그냥 산부인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네. 일찍이 예방접종을 특히나 15세 전에 하면 2번이면 된다고 하니까 일찍 데려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신을 통해서 예방을 하면 참 좋겠는데 또 안타깝게 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좀 치료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으십니까? 그 최근에
검진이나 접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최근에 자궁경부암 환자분들을 보면 아주 초기이거나 아니면 검진을 너무 안 하셔서 아주 진행되거나 이렇게 양극화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케이스를 조금 보여드리면 네. 이분은 결혼도 안 하셨고 아직 미혼이신 분. 그래서 그럼 빈혈이 왜 생겼냐?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 병력상 질출혈이 자주 있었다. 이런 게 확인이 돼서 저희과에 의뢰가 됐고 진찰을 했더니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자궁경부가 벌써 암 조직으로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MRI, 그다음에 전신 촬영 다 했더니 벌써 여기 이렇게 모양이 안 좋은 6cm 아주 큰 자궁경부암이 발견이 됐고 다발성으로 임파선 전이가 벌써 사진상에도 확인이 된 상태였고 또 골반 벽으로 벌써 전이가 돼서 이 요관이 벌써 움직이질 않아서 콩팥에 물이 차는 수신증까지 온 상태라서 네. 이분은 할 수 없이 이 피부 쪽으로 해서 콩팥에 있는 수신증을 빼는 관을 하나 꽂고 나서 병기가 3기하고도 말기였기 때문에 수술적 대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항암 방사선 동시호흡법을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하는 중에 이 방사선의 부작용 중에 하나로 정상 장이 손상을 받아서 장이 천공이 되는. 그래서 일단 치료를 스탑하고 장천공 수술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피부가 뚫려 있는 이쪽에 장루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당장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바로 치료를 다시 시행을 못해서 한 달 정도 조금 치료가 딜레이가 됐는데 한 달 후에 치료 시작하려고 CT를 다시 찍었더니 간전이가 의심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현재는 할 수 없이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분도 외우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분입니다. 참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사례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